이번 주 내내 미국 3대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. 그리고 금일 드디어 반등을 했는데요. 다우지수는 433포인트가 오른 34,021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. 1.29%, S&P, 나스닥 모두 거의 1%대, 나스닥은 0.72% 상승을 했고요. CNBC 메인에는 디즈니와 관련된 기사가 메인에 있는데 지금 코비드 제한으로 인해 타격을 디즈니가 계속 받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고요. 이 다우지수가 금일 반등을 했지만 1월 이후 최악의 한 주였다. 일론 머스크에서 자네 넬런까지, 즉 지금 시장을 이끄는 미국 재무장관, 그 다음에 FRB 연방의장, 그리고 테슬라의 CEO까지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가상화폐가 상당히 폭락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CDC, 미국 질병안전국, 완전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환경에서 실내나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. 그리고 도치코인은 40센트 이하로 15%가 하락했다라고 하는데, 일론 머스크 테슬라 구매에 있어서 비트코인 사용을 불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지코인 역시도 15%나 하락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미국 핀비즈 사이트고 금일은 또 반등을 했어요.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구글, 페이스북, 아마존 모두 반등을 했는데 3일간 많이 빠져서 반등을 했는데 테슬라,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아직도 크다라고 보고요. 테슬라 주가는 아직도 3%나 하락했다. 테슬라의 차트를 좀 보면 상당히 많이 빠졌죠.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20%가 빠진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것은 미국 8대 지표인데 다우지수, S&P, 나스닥 1%대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0.72% 상승. 전일 급등했던 10년물 국채 수익률, 이게 일정 부분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금일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. 다음 주가 또 미국의 옵션 만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. 그리고 DB 커머더티가 일정 부분 하락을 했죠. 2.77%. 이 커머더티라는 거는 물가 상승,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지표, 이것은 일정 부분 하락을 하면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. 지금은 엄청나게 올랐었어요. 곡물가 상승, 그 다음에 국제 유가 상승 등 상당히 올랐었는데 전일 국제 유가가 일정 부분 하락하면서 65달러 선에서 63.8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일정 부분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금 가격은 0.41%, 금일도 상승을 했고 빅스 지수는 전일 급등했다가 금일 또 급락을 했다. 시장 공포지수,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데 전일 20% 가까이 급등했다가 금일 또 16%가 급락했다. 금일은 어드밴스 디클라인 이슈라고 해가지고 상승과 하락의 종목수들, 여기에서 상승이 좀 많았죠. 그리고 US 달러가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금일 아마도 국내 시장도 괜찮지 않을 것인가 라고 보는데, 문제는 기관과 외국인이 그동안의 포지션, 숏포지션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얘네들이 숏 커버링이 좀 일정 부분 들어와야지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그 상승의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요거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시간이 7시가 조금 넘었는데요. 아침 7시에는 얘네들이 이 김치 프리미엄을 굉장히 좀 많이 올려놔요. 그렇게 해가지고 9시쯤 되면은 재정거래,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보내버리면 김치 프리미엄만큼의 수익이 창출되니까 바로 490원짜리를 550원에 바로 판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지금 도치코인은 550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데 548원. 그런데 김치 프리미엄이 8% 정도, 8%에서 9% 사이 그 정도에서 계속 형성이 되는데 낮에는 지금 8% 이상, 그러니까
3% 정도를 더 올렸으니까 이게 20원, 15원에서 20원 정도가 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때 이제 재정거래가 들어갈 수 있는 9시가 국내 환율 시장이 개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9시, 원 위안화 환율이 9시에 개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재정거래, 차익거래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15원에서 20원 정도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요거를 일정 부분 올려놓고 시스템을 올려놔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, 개인들이 그때 이제 매매가 들어올 때 일정 부분 슬슬 도치코인이 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슬슬 빠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 김치 프리미엄을 잘 보셔야 됩니다. 지금 현재는 뭐 괜찮죠. 뭐 도치코인이 9%가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이다가 뭐 25%가 상승한다라고 하는데 상승하는 게 아니죠. 왜냐하면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 3% 정도 껴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%에서 4%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김치 프리미엄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요건 바이낸스 선물 마켓인데 도치코인도 나와 있죠. 이 도치코인에 이거 뭐 USDT라고 하는 거는 US 달러 텐더 그렇게 해가지고 US 달러로 형성되는 상황인데 보시면은 0.43 이런 가격에 지금 형성된다. 이게 뭐 0.40도 한때 무너진 적이 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는 0.43 부분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. 이게 550원 정도 수준. 원래 가격은 한 490원. 뭐 우리나라 환율로 따졌을 때 정도 될 겁니다. 뉴스 중에 좀 핫한 뉴스가 이거죠. SKIET 상장 첫날부터 공매도 치다니 뿔난 투자자들 해가지고 2억 원 정도의 상장 첫날에 공매도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. 문제는 뭐냐면 시장 조성자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칠 수 있어요. 이 상장과 상관없이 공매도를 치고 또한 이 공매도에 활용되는 물량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보호예수 물량들이에요. 보호예수. 뭐 보호예수가 거의 50% 정도가 잠겨있는 물량들이 있겠죠. 상장한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물량들이 잠겨있는데 50% 이상이 잠겨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공매도를 칠 수 있다? 시장 조성자 권한으로 인해 가지고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그래서 이 상장주들은 굉장히 위험해요. 시장 조성자다라고 하면 시장에 호가를 제공한다. 이거는 한국거래소에서 시장 조성자에게 절대 권한을 준 거예요. 공매도 그리고 시장 조성자는 업팅 룰에 제외돼요. 위에다가 공매도를 치려면 올려놔야 되는데 그 역시도 제외되고 밑으로 던질 수 있어요. 특히 신규 상장주, 특히 SKIT 같이 얘네들이 자기들이 200% 올려놓은 종목에 대해서 그냥 밑으로 내리꽂을 수 있어요. 얼마든지 내리꽂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무차익 공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. 대한민국 증시에서는 무차익 공매도를 치고 그날 먹고 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찾아낼 길이 없어요. 찾아낼 생각도 안 하고요.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, 그래 시장 조성자 내지는 기관, 너희들 외국인 공매도 아무리 쳐라. 무차익으로 불법으로 공매도 쳐서 개인들 돈 다 먹고 그리고 먹고 튀면 그냥 돈을 가져가면 거기서 끝이다. 이게 대한민국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현 주소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것이 만약에 걸린다라고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있지만 어떻게 이거를 확인합니까?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시스템을 만들어야죠.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공매도가 재개된 지금 피해를 바로 개인 투자자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SKIT로 상당히 손실 나신 분들이 많이 있죠. 저도 공모를 받아가지고요. 200% 뜨고 9시 2분 3분 사이에 동시호가 200% 떠가지고 거기서 시작해서 바로 1, 2초 사이에 위로 VI가 걸렸어요. 정적 VI가 위로 걸려가지고 야, 이 종목은 나에게 엄청난 수익을 또 가져다 주는구나. 공모주 입장에서는 이미 100% 뜨고 10% 정도의 수익이다. 거기서 10%가 뜨니까 정적 VI에서 10%가 떠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세수를 하고 왔어요. 뭐 이 씻고 그러는 사이 한 3분 정도 아마 소요가 됐을 거예요. 이게 정적 VI가 걸리면 2분 만에 풀리는데 좀 지나서 왔는데 바로 또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. 하방으로 정적 VI에 걸렸어요.
그럼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 분명히 110% 정도의 수익이었다가 바로 밑으로 22만 원이 넘은 주가를 분명히 봤었는데 18만 원, 17만 9천 원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하방으로 이게 어떤 일이지? 막 정신이 그때 당시에 막 헷갈렸죠. 그래가지고 거기서 17만 원 깨져가지고 공모주를 전부 다 던져 불과 3분, 불과 세수하고 온 사이에 그런 상황들 바로 공매도의 표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때 이제 무차익 공매도라든지 얘네들이 보호예수 물량들을 이용한 차익 공매도들 얼마든지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끝날 때쯤에 공매도를 그냥 아예 정리해버리면 수익으로 그냥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국내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. 공매도를 무차별적으로 허용을 했다라는 것들, 그 다음에 업팅룰 뭐 이런 것은 시장 조성자 제도에서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이죠. 금일은 S&P 다우 나스닥이 일정 부분 반등은 했는데 S&P 다우 나스닥, 특히 나스닥은 조금 하락했지만 S&P와 다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. 일본 니케이, 대한민국 증시 중에 이제 코스닥 쪽이 안 좋았고요. 그리고 홍콩, H지수나 그다음에 대만 지수 이런 데가 타격이 굉장히 컸죠.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지수가 타격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다시 일정 부분 곡물가가 또 0.53% 밀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국제 유가는 전일 65달러 부분에서 형성이 계속되다가 밀 63달러 수준까지 내려갔고 돈 가격이 또 일정 부분 괜찮아요. 지금 현재 돈 가격이 아주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돈 가격이죠.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어느 정도는 안정화를 찾고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 밑에서 잡아가지고 위로 올렸다가 또 거기서 위아래 변동성을 주면서 반등은 줄 타이밍인데 그 반등의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좀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. 저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긴 하는데 투심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. 이 외국인들이 공매도 재개되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공매도를 늘려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와 상관없는 어느 정도 하락했다라고 하는 뭐 개별주들 그러한 종목군들이 오히려 수익률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. 금일도 시장 상황을 잘 분석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